안녕하세요. EBS 영어 영역 강사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대부분 학부모님들인 것 같은데 수험생이 와 있으면 손 좀 잠깐 들어주실래요? 높이. 네. 지금 귀한 시간 정말 내주셨네요. 그죠? 그리고 저 어머님들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앉아 계시고 허리도 많이 아프시고 힘드실 텐데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수험생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뭘 나타내는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6월 모평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의 심경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처음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에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해요. 나의 10년 영어 공부 드디어 오늘 결실을 맺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엄마에게 잘 안 보내던 그 톡도 보내면서 엄마 나 정말 잘 봤어요. 한 걸음에 집에 달려가서 인터넷을 켜니 웬걸 1등급 컷이 100점 뭐 이러면서 원점수는 사상 최대로 점수는 올랐는데 등급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제가 이제 숫자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게 무슨 수인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뭘까요? 31007입니다. 바로 영어 영역 6월 모의평가 만점자 숫자입니다. 5.37%. 물수능 대란이 일어났던 때의 1등급 숫자보다도 2배가 넘는 숫자이죠. 정말 사상 초유의 쉬운 수능이 어떻게 보면 평가원 입장에선 약속을 지킨 거죠. 쉽게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지금 이 마지막 시간까지 힘들게 남아 계신 분들은 이 영어가 쉬워진다는데 이걸 도대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간단하게만 이미 지난 시험이니까 제가 경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칸 문항수를 약속대로 줄였죠. 그래서 순수 빈칸은 세 문항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휘수 지문 길이도 줄였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계된 것들 중에서도 어휘를 좀 더 쉬운 것으로 대체한다든지 좀 불필요한 문장을 몇 개 삭제한다든지 해서 길이를 줄이려는 노력도 보였습니다. 또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치, 불일치라든지 비교적 정답률이 높은 유형의 그런 유형들이 늘어났었고요. 그리고 EBS 체감 연계도 심지어 열심히 한 친구는 쌤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이던데요 할 정도로 체감 연계도 높았습니다. 아마 전 과목을 통틀어서 체감 연계가 가장 높은 과목이 영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여전히 걱정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일단은 어떻게 연계됐는지 정확히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독해 영역에서 쭉 다 연계가 된 문항들인데요.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것 좀 봐주시겠어요? 불일치가 불일치로, 일치가 일치로, 도표가 도표로, 빈칸이 빈칸으로 지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형까지도 그대로 연계가 된 이런 문항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혹시 필요한 분들은 지금 잠깐 사진 찍어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야.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반수생들이 돌아온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했던 우리 반 친구들도요. 선생님 저 다시 한번 시험 볼까 합니다 라고 스승의 날을 즈음에서 찾아왔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 이야기가 제가 다른 과목 다 잘했잖아요. 쌤도 아시다시피. 근데 영어가 살짝 약했는데 작년에 영어가 너무 어렵게 출제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시험 보려고 하는데 저는 9월 모평에도 응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심지어 말하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이 수능 뚜껑을 열었을 때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들은. 또 있어요. 나는 그래도 그나마 영어가 좀 자신 있는 과목이었는데 이제는 변별력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나보다 영어 저렇게 한참 밑에 있던 친구도 뭐야, 나랑 등급이 똑같아. 이제 나는 어디서 격차를 벌려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하위권의 추격 역시 우리 수험생들에게 많은 그 근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고교 마지막 여름방학이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이죠. 아마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은 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될 거냐에 대한 확실한 해법을 듣고 싶으신 마음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름방학을 등급별로 조금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내 등급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역별로 참고하면 좋은 학습법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1, 2등급 친구들 사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위권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하죠? 전 잘하는 과목이 영어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무조건 만점입니다. 하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잔인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사실은 정말 작은 빈 틈에서 실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그냥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해요. 쌤, 그냥 실수해가지고 정말 제가 하나 틀렸잖아요. 인데 그 실수와 흔들리지 않는 만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 빈틈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만점도 나오고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나 틀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빈틈을 잡는 작업이 이번 방학에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자제분이 조금 영어를 잘 하는 편인데 실수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고, 너 어디가 실수를 만들어냈는지 정확히 찾아야 한다고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래서 그 빈틈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까다로운 구조의 문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사실 1, 2등급 정도에 되는 친구들이면 연계 교재를 푸는 데 있어서 오답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면 한 단어 풀었는데 한 개 틀렸어요. 그럼 그냥 그거 해설지 대충 봤더니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다시 한번 읽어서 저는 이제 영어는 땡. 근데도 뭔가 불안해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지문의 문장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체 답을 찾는 데는 지장은 없었으나 이거는 사실 구조가 까다로워서 내가 100% 정확하게는 해석 못했구나 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들을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꼭 연계 문제에 그걸 다 알아야 맞출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작은 틈새들이 빈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낮은 등급이라 구멍이 이렇게 크면 메우기가 되게 좋아요. 뭐가 부족한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하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가 부족해서 내가 안정적인 만점이 안 나오는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구문 분석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법은 이번 방학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법을 총정리하는데 1, 2등급이면 사실 그렇게 어법 총정리하는데 오래 안 걸릴 거예요. 짧으면 1주, 길어야 2주 아니면 끝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평가원에서 변별력을 살짝만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처음에 손대기 좋은 곳이 바로 어법입니다. 지문 그대로 가져다 쓰고 커다랗게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수험생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어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어법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상위 등급 친구들은 당연히 비연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과연 그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우는 변별력을 가르는 빈칸 문제 3점짜리가 비연계로 등장을 이번에 어느 정도 난도로 할 것이냐,
그게 이제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아마 평가원도 그걸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 쉬울 거니까 라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비연계 문제도 이제는 조금씩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 연계되지 않은 문항 세트를 풀로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뿐만 아니라 기왕이면요, 한 일주일에 하루나 조금 다른 거 정리할 게 많다 싶으면 2주일에 하루 정도는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수능 그대로 한번 그 스케줄대로 시험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쌤, 제가 이거 왜 틀렸죠?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왜 틀렸는지 아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태어나서 그런 극도의 긴장감을 안고 전날 밤을 설쳐가면서 다음날 언어 영역 국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초집중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어요. 점심 먹고 영어를 보는데 이게 지구력이 버텨주지 않는다고요. 지구력도 다른 능력이랑 똑같이 훈련해야 늘어나는 거지, 그날 내가 긴장할 거니까 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수능 감독 가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잠자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름 못 썼어요, 밀렸었어요 막 울면서 감독관 따라가는 친구들이 어머님 아버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왜냐하면 지구력도 그날 하루의 정신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풀세트로 연습하는 것도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자, 아까 어법은 꼭 잡고 가십시오, 이번 방학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법은 잘하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기본 개념에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분석이라 함은 이거 3번, 이건 5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각 선택지마다 이건 지금 이런 개념을 묻고 있는 거구나, 이건 이런 개념을 묻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에 1, 2등급 친구들이면 혼자도 한 번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한 권 얇은 거 준비하셔서요, 왼쪽에는 개념을 살짝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는 내가 틀렸던 어법 문항을 정리해서, 어차피 외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시험 전에 뭐를 막 들여다볼 게 없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나서. 그랬을 때 이 내가 가져간 나만의 어법 노트 한 권 보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1, 2등급만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서 지금 몇 등급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내 생애에 가장 잘 본 등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장 많이 받은 등급, 가장 최근에 본 6월, 7월의 성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친구들한테 너 몇 등급이니? 그러면 저 2, 3등급 이래요. 그래서 2등급 몇 번 받아봤니? 그러면 한 번이래요. 자, 근데 뭐 사람의 마음이 사실 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 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만큼은 조금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자, 제가 3에서 보통은 4등급을 자르는데 5등급 초반까지 집어넣었습니다. 하늘의 큰 복을 받은 등급의 친구들입니다. 올해 천운을 받았어요. 쉬운 시험 최대의 수혜자들입니다. 앞에 1, 2등급 친구들과 변별력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시험을 함께 응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장 덕본 친구들일 거예요.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해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갔잖아 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그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먼저요, 연계교재를 반복하시는 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등급이고, 반복 학습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친구들이 3에서 5등급 친구들이에요. 사실 1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연계 교재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일날 실력 가지고도 쭉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만, 이 친구들은 연계 교재를 얼마나 봤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당락이 좌우될 겁니다. 연계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건지는 제가 이따가 실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약점 유형이 이제쯤은 눈에 보일 거예요. 나는 유난히 순서가 약해. 나는 유난히 어법이 약해. 빈칸이 약해. 자, 이제부터 그 빈칸
약한 어법, 이 약점을 집중 공략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를 반복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3에서 5등급 친구들 어법을 버릴 수는 없죠. 자, 근데 이런 친구들 있어요. 쌤, 제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재를 뭘 봐야 할까요? 뭘 볼 걸 찾지 마시고 지금은 새로운 걸 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했던 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지껏 옷을 사기는 많이 샀어요. 근데 한 번도 잘 개서 옷장에 정리를 안 해서 어딘가에 나뒹굴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더 사는 시기가 아니고 내가 그동안 사놓은 거를 잘 꺼내 쓸 수 있게 정리하는 시기니까 새 책 봐야지 무슨 교재가 좋나 하지 마시고 가장 내가 많이 봤던 어법서를 가지고 back to the basic, 정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제가 연계교재 여러 번 보는 게 어떻게 보는 건지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정말 무식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뭐 15회 독했습니다. 20회 독했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다른 과목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영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최대한 똑똑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지문이 있죠. 아직 모든 연계교재를 다 못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연계교재라도 꼭 이렇게 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시간을 재고 문제를 당연히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보통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맞추죠. 최악의 행위입니다. 문제를 풀고 난 직후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직 답은 안 맞췄지만 이건 100% 정답이야. 아, 이게 맞을까 틀릴까? 긴가민가? 아, 이거는 정말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찍었어. 자, 이렇게 자기의 느낌에 가장 충실하게 난이도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연계교재를 다 처음부터 다시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뭘 다시 보고 뭘 다시 안 보실 건데요. 남이 찍어주는 걸 가지고 하실 건가요? 아니요. 자기가 표시해 놓은 게 가장 정확합니다. 틀렸던 거 또 틀려요. 그러니까 꼭 자기의 난이도를 표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정답 맞추기 전에 정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모르는 단어 있으면 사전 찾아도 좋아요. 시간 충분히 갖고 다시 읽어보고 기왕이면 주제문도 이렇게 밑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문장 해석이 잘 안 됐어 라든지 여기는 잘 모르겠어 하는 부분을 그때 해설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보자마자 바로 해설지 아예 옆에 꺼내놓는 친구들 있는데 정말 최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의 한 수는 여기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강의를 통해서 매 지문마다 다 이렇게 한눈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아이들이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가장 폭발적이었던 게 와, 진짜 내용이 이렇게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고요. 혼자서도 충분히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정답도 없고 꼭 완벽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건데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시켜보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꼭 이렇게 요약하는 거 밑에 한글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나중에 정시간 없으면 마인드맵만 보시면서 주제문만 다시 봐도요 충분히 여러 번 본 효과 누릴 수 있거든요. 자, 이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디서도 아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드린 데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사진 찍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제가 열어드린 뒤에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숫자는 각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 수입니다. 자, 뭐 2개씩 있는 것은 1권, 2권이 있거나 뭐 실전편이 또 뒤에 더 있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2번씩 표시가 된 거고요. 자, 이 지문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하셔야죠.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울면서 쌤, 저는 3회독은 해야 된다는데 이게 3회독씩 하려면 하루에 몇 지문씩 봐야 되나? 얘야, 그건 네가 계산해야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디까지 봤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껏 본 책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본 책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남은 개수를 다 더한 뒤에 아, 내가 2회독을 해야 되겠다 3회독을 해야 되겠다 하면 곱하기 3 하셔서 남은 일수로 나누시면 하루에 봐야 되는 지문의 숫자가 나오죠. 자, 이젠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친구들 나와요. 오메, 3회독은 하려고 그랬는데
날짜로 나누니까 막 하루에 엄청 많은 지문을 봐야 되네요.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습할 지문의 경중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외워야 되나요?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 있거든요. 주제문 보고 아니면 심지어는 정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첫 문장을 보면 내용이 떠오르게 암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남은 비연계 문항은 다 버리는 거고,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도 좋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1회독을 덜 하시더라도 제대로 읽으시는 게 훨씬 좋고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이해하면 그 내용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꼭 모든 세부적인 정보를 외워야 되는 시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읽을 때 제대로 읽으실 걸 저는 권해드리고, 또 하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변형 문제 풀어야 돼요. 저희 반 애들은 세트로 주문을 했어요. 단체 주문을 해서 지금 3권씩 5권씩 풀고 있는데 저만 안 풀자니까 불안해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변형 문제는 정 불안하시면 한 세트 정도 풀어보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매달리듯이 공부하는 건 정말 반대예요. 학교에서 보면 뭐 이렇게 광고지들 이제 지금쯤 불안한 수험생의 심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90% 적중, EBS 무력화, 신화 뭐 완성 막 이렇게 정말 자극적인 문구들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책을 모아다가 봤어요, 직접. 어떻게 했냐면 한 지문을 가지고요 모든 유형의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당연히 뭔가는 적중이 되겠죠. 그런데 시간 대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 출제 원리가요, 어떤 지문은 어떤 유형의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글이다, 이런 거는 일치불일치 문제에는 적합할지 몰라도 빈칸 추론을 낼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모든 유형을 다 만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내가 기본이 흔들리나? 아이들은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아세요? 하나만 틀려도 마치 대학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좌절감, 심리적인 흔들림을 겪는데, 질이 좋지 않은 문제로 저는 그렇게 심리적인 방황을 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연계교재도 3회독 했고 그냥 이제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고 싶다 전환 삼아, 그러면 한 세트 정도는 몰라도 여기에 매달리는 건 정말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급 이하의 친구들도 있죠. 5등급 후반 이하의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쉬운 시험이라고 하는데 나는 차이를 모르겠어. 뭐가 그렇게 쉽다는 거지? 나한테는 그림의 떡인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상담을 많이 요청해 오는데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쌤, 제가 어디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걸 들었더니 저같이 기초가 없는 친구는 연계교재를 봐도 하나도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구문 100제 완성, 구문 50제 완성,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더랍니다. 저는 진짜 어떻게 할까요? 연계교재 사실 봐도 저는 하나도 제 힘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요, 일단은 단어, 저 연계교재에 있는 단어 외우라고 안 할게요. 기본 영단어 이런 거 있죠? 요즘 무슨 복화 시리즈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자, 그거 지금부터 수능 볼 때까지 5바퀴 돌린다라고 생각합시다. 단어 있다가 어떻게 암기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익히는 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데리고 해봤더니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이제 문법 문제는 이 등급에서는 살짝 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죠. 그죠?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러면 생각보다요, 수식어구를 묻고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목적어네 정도를 찾는 그런 연습은요, 뭐 여기에 ing를 쓸래, pp를 쓸래, 단수를 쓸래, 복수를 쓸래, 이렇게까지 세부적인 그런 대답을 못하더라도 큰 덩어리 단위로 읽는 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 구조 파악하는 거 오래 안 걸려요. 이번 방학에 딱 2주만 투자하세요. 그래서 골격을 읽는 연습을 먼저 하고요. 근데 하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골격을 읽는 연습 제가 얼마 안 걸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골격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적용이 문제죠. 적용을 어디다 하시면 돼요? 연계 교재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솔직히 다른 등급 친구들처럼 모든 교재를 완벽히 3회독, 4회독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제일 쉬운 녀석부터 고르세요. 그래서 가장 내 눈에 할만해 보이는 그 지문으로 내가 배운 그 구문을 거기다가 연습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단어 외우는 법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몇 개나 외워야 돼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등급 곱하기 10이란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6등급 이하 친구들 대상으로 제가 집중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뭐 대강 60개, 70개, 80개, 90개죠. 그러면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저 9등급인데 90개를 외워야 되냐고. 그쵸? 지금 9등급이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단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90개씩 외우셔야 돼요. 그 시간 아까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쌤,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외우면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고요. 이거 외우나 마나한 것 같아서 솔직히 하고 싶은 말도 안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 외우면 평생 기억하려고 욕심내니까. 한 번 외우면 언제까지 외우는 게 정상인지 아세요? 잠들기 전까지만 기억나면 돼요. 그냥 그 교재를 빠르게 여러 번 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는 욕심은 애시당초 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세요. 자, 우리 등급이 낮은 친구들은 지구력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외워야 될 단어를 이렇게 막 써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탐구 과목이나 국어나 이런 거 공부하다가 잠깐 쉴 때 이거 꺼내요. 꺼내서 이거는 기억나네, 이거는 기억 안 나네. 그러면 기억나는 거 지우세요. 기억 안 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냥 입으로 한번 중얼중얼 외워보세요. 아, 이건 이거. 그 다음에 또 집어넣고 수학 공부하다가 다시 또 꺼내세요. 기억나네. 그럼 또 지우시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면 될까요? 다 지워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끝. 더 이상 뭐 이걸 평생 잊지 않겠다 이런 욕심 안 가지셔도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꼭 가져가야 될 것이 바로 듣기 만점입니다. 듣기는 거의 연계가 100%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낮은 등급 친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단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듣기입니다. 심지어는 2권도 아니에요. 1.5권이에요. 1.5권. 완성해서는 실전편만 하면 되는 건데 요거를 왜 다 못하죠? 아직까지 하나도 안 봤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도 듣기는 여러분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꼭 가져가시길 제가 진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듣기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것도 또 힘들게 막 스크립트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외우거나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아예 앉아서 월수금은 한 세트를 푸세요. 월수금 한 세트 풀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스크립트 보면서 모르는 표현 정리하시면 돼요. 자, 못 듣는 데는 이유가 크게 2가지예요. 자, 첫 번째 왜 안 들릴까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커튼을 쳐라라고 하셨는데 원어민은 등장해서 curtain. 뭐야? 커튼이 아니었어? 자, 이렇게 아는 단어인데 발음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틀리는 이유가 몰라서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Let's call it a day.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자? 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미 몇 문장 지나가거든요. 오늘 이만 여기서 접자. 이럴 때 쓰는 문장인데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이런 거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월수금 한 세트 들었잖아요. 화목토는 그냥 다니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노래처럼. 앞으로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노래 대신에 이제 좀 이거 들어주실 수 있죠. 이제 이 정도 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4등급 후반 정도의 친구들부터는 사실상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많은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서 나는 도움을 적절하게 받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인덱스 기능 활용하셔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 대신 그 지문은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어렵다고 느낀 지문은. 그리고 Q&A라는 게 있습니다. 뭐 과외도 안 하고 학교
방학이라 가지도 못하고 또 질문하기 쑥스럽고 이런 친구들 많은데 올려주시면 즉각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지식인들이 그냥 막 알려주는 거 아니니까 꼭 충분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걸 생각보다 굉장히 모르더라고요. 자료실이요. 제가 어떤 자료 있는지 제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만 보세요. 모든 지문의 모든 단어와 끊어읽기를 한국 해석과 영어 이 청크에 맞춰서 다 끊어놨어요. 그럼 기초가 약해도 이거 보면 해설지 보는 것보다 훨씬 편하겠죠. 또 있어요? 문법을 안 하기는 찝찝하고 다 할 수는 없고 따로 뽑아놨어요. 한 지문에서 한두 문장씩만. 아까 제가 전체 마인드맵 그리면 좋다 그랬죠. 마인드맵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똑똑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로 복습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의 자료실에 생각보다 굉장히 보석 같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셔도 뭐든지 바꿀 수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와 우리 EBS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